목공을 할 때 그 목공 연장 그 도구에 그러니까 목공에서 쓰는 날물들이야. 대패가 있고 끌이 있고 금극기 칼이 있고 이러한 날물들을 날갈기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하고 제가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마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은 동영상 볼륨을 최대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선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기초가 없이 그냥 무작정 날을 갈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기초가 있다면은 또 실제적으로 날을 갈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날을 연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기초가 좀 중요한 듯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날갈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괜히 저도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입 아프고 하니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인 실습 전에 이론적인 기초는 가지고 오면은 수업이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제가 말이 좀 느려요.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공에서 크게 날을 가는 게 끌, 대패, 그 다음에 금극기 칼, 조각도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끌은 좀 대체적으로 좀 쉬운 편이죠. 손잡이고 여기가 날이고 여기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끝도 판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30mm 이내의 연마를 해야 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패에 비해 끌은 더 쉬운 듯합니다. 그런데 3mm 끌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이야기가 달라요. 엄청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엄청 쉬울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연마 면적이 좁기 때문에 딱 한번 익혀만 두면은 굉장히 쉽게 날을 갈 수가 있는 반면,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날폭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3mm로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패가 또 서양 대패는 또 쉬워요. 이렇게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자를 이쪽에다 이렇게 대고서 이게 직각이 맞는지 확인해 가면서 그냥 갈아버리면 되니까, 뭐 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날폭만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대패예요. 일본 대패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과장해서 그린다면은 이렇게 사다리 꼴이에요. 이쪽이 날 머리 쪽이고 날 끝 쪽이면 날 머리 쪽이 넓고 날 끝 쪽이 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면을 보면 날 머리 쪽 이쪽이 두껍고 이쪽은 또 얇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본 대패는. 그래서 대부분 이 일본 대패 날갈기 할 때 다들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금극기 칼 경우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칼도 있고 아니면 양쪽으로 날이 이렇게 나 있는 금극기 칼이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금극기 칼은 뭐 때문에 어렵냐면은 이 각도 이게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이 사선으로 돼 있다는 이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칼은 양손을 다 쓰지 않으면은 이쪽 연마하고 이쪽 연마하고 양쪽을 다 연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어렵고요. 조각도는 일반적으로 둥근 칼이 많죠. 날끝이 이렇게 둥그래요. 그래서 이 둥근 면을 연마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워하고 그런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르 구조 혹은 특징을 미리 알고서 연마에 임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각도는 이번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 목공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가구 만드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조각도 연마 쪽을 설명해서 제외를 할게요. 연마 우리말로는 이제 날갈기인데 그 한자로 하면은 연마가 있고 연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삭은 전체적인 날무르 구조, 그러니까 기본 바탕, 베이스를 만드는 게 연삭이고요. 예를 들어서 끌이 있는데 끌을 사용하다가 이빨이 이렇게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연마가 아니라 그냥 거친 숫돌 혹은 전동 그라인더 같은 거에 갈아내야 되죠. 그럴 때는 연삭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일반적으로 이 날 끝은 25도로 이렇게 연마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단단한 나무를 주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35도로 연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주 소프트 우드를 가공할 일이 있어서 날끝을 25도로 저각으로 연마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35도짜리를 25도로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없애는 거는 연마가 아니라 연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삭 작업을 거쳐서 기본적인 날물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연마는
날 끝을 날카롭게 세우는 작업이 연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삭과 연마 이 두 가지가 있다 날가기에는. 그래서 모든 날물은 두 개의 각도가 있습니다. 연마 각도, 이게 이 각도요. 이 각도를 25도로 할 거냐 35도로 할 거냐. 주로 목공에서는 25도에서 35도가 많이 쓰여요. 이 연마각만 있으면 좋은데 이 각도만, 그러니까 이게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연마 각도만 신경 써서 이렇게 숫돌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편할 건데 각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연마각을 맞추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밀 때는 이렇게 되고 당길 때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판판하게 연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부르게 연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마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쉬운 작업이 아닌데, 날에는 두 개의 각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 이게 연마각이 되겠죠. 연마각이 되는데 이 각도가 또 있어요. 이 각도. 이 부분을 저는 칼선이라고 합니다만, 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패나 끌은 이 부분이 반듯해야 되겠죠. 일자로.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금극기 칼, 그거는 이렇게 사선이란 말이에요. 칼이.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각도가 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 연마각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 칼선의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선의 각도, 이 두 가지를 다 조정을 해서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마가 쉽지를 않습니다. 칼선각. 이 대펜날의 경우에는 여기가 90도니까 끌은 여기가 90도니까 쉬울 것 같은데 연마를 하다 보면 이게 여기가 90도로 연마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갈려요. 어느 한쪽이 많이 갈려 버립니다. 이걸 편갈기라고 하는데 이 편갈기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연마를 하실 때는 직각자를 항상 가지고서 연마하기 전에 이렇게 옆에다가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마하기 전에 이게 90도로 잘 돼 있냐, 만약에 이렇게 편갈기가 돼 있다면은 연마하실 때는 이쪽 부분을, 돌출된 부분을 더 눌러 가지고 연마하면서 이걸 빠듯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연마를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을 90도로 만들어 주고 연마를 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연마각과 칼상각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렵다. 연마를 하다 보면 칼상각이 연마각, 그러니까 이 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이게 밀 때 당길 때 똑같은 각도로 왔다 갔다, 스트로크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스트로크, 우리말로는 활주, 활강, 활주 이렇게 왔다 갔다, 숫돌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이킹 타듯이 그렇게 안 되고 일정한 각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몸이 익히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하다 보면은 이걸 누르는, 날끝을 누르는 손가락의 힘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이쪽이 많이 갈린다던가 이쪽이 많이 갈린다던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정한 연마각을 유지하고 일정한 칼상각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돼서 연마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연마를 할 때 통상 숫돌을 많이 이용하죠. 사포로 연마를 해도 돼요. 그런데 사포는 숫돌에 비해 상당히 고가입니다. 가격이 비싸요. 한 장에 한 500원씩 이렇게 하니까, 숫돌은 한 장에 그 거칠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포로 연마하는 거를 건식 연마라고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포위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식 연마, 숫돌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습식 연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포를 가지고서 연마하는 거는 작업하는 도중에 혹은 내가 어디 다른 데를 갔는데 숫돌로 연마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임시로 연마할 때 주로 쓰고, 일반적으로는 숫돌에 연마하는 게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곱기, 숫돌은 지금 일반적으로 12,000번도 나왔어요. 물론 30,000번 숫돌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곱기가 30,000번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고운데, 사포는 물론 사포도 굉장히 고운 사포도 있어요. 뭐 5,000번, 6,000번 막 이런 사포도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2,000번 정도가 가장 고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0번, 2,000번. 그래서 숫돌에 연마하는 게 사포에 연마하는 것보다는 더 곱다, 곱게 연마가 된다, 날카롭게 연마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돌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숫돌 종류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천연 숫돌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옵니다, 천연 숫돌은. 근데 상당히 고가,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품질이 들쭉날쭉합니다. 숫돌 안에 불순물이 하나라도 들어있어 버리면은 낡을 때 날끝을 바로 깨먹어 버리는데, 예를 들어 천연 숫돌 하나 구했는데 그 안에 모래 알갱이, 석영 분자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낡을 때 그게 이빨을 깨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신뢰하기가 힘들고, 품질이 좋은 거는 상당히 고가이고, 연마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일반 인조 숫돌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몇몇 매니아들은 그래도 천연수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상당히 그 날카롭게 곱게 연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수도를. 그런데 천연수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공을 할 때 혹은 칼, 부엌칼 같은 거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용도를 훨씬 오버하는 날카롭기거든요. 천연수도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수도를 이러한 단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천연수도를 잘 쓰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조수도를 많이 쓰는데 인조수도는 다이아몬드 수도도 있고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숫도를 물에 불려가지고 물을 가지고서 연마를 하는데 그런 물숫돌이 있고, 서양 친구들은 물 대신에 기름을 써요. 기름을 쓰는 오일 스톤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친구들은 어쩔지 모르는데 저는 약간 비추입니다. 비추. 물숫돌에 나를 연마를 하더라도 이 손톱 사이가 새카매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오일 스톤은 더해요. 끈적끈적한 게 이 손톱 사이에 들어가면은 씻어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물숫돌에는 그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물숫돌, 숫돌은 벽돌 찍어내듯이 연마제를 그 성형, 그러니까 우리 벽돌 같은 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열에 구워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숫돌은 약 800도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그런데 세라믹 숫돌이 있어요. 세라믹 숫돌은 1500도씨 이런 고열에서 구워냅니다. 그 우리 자기 그릇 있죠? 부엌에 접시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세라믹이에요. 아주 고열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단단하죠, 숫돌이. 옹기 그릇은 그렇게 우리 접시에 비해 단단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숫돌과 세라믹 숫돌이 있습니다. 세라믹 숫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숫돌 위에 나를 이렇게 연마를 하면 숫돌이 이렇게 파이거든요. 자꾸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숫돌을 판판하게 이런 부분을 갈아서 판판하게 만들어 주는 평잡이 작업이 필요한데, 세라믹 숫돌이나 천연 숫돌은 단단해 가지고 평잡이 작업이 좀 덜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숫돌은 왜 옹기 그릇 잘 깨지고 무르잖아요. 한 10번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여기가 이렇게 파입니다. 그래서 평잡이 작업을 수시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숫도루 거칠기에 따라서 초벌, 중벌, 마무리, 최근에는 초마무리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초시하게, 시하게 일본 말인데 마무리라는 뜻이죠. 이 초벌 숫돌은 그 800번
이하가 아니라 800번 미만. 중볼은 800부터 2000번. 거칠기에 따라서 숫자가 높을수록 더 고운 숫돌이에요. 마무리는 3000번에서 8000. 제가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초 마무리는 10,000번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초보는 일반적으로 220번이나 320번을 많이 쓰고, 중벌은 1000번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800번을 쓰는 사람도 있고 1200을 쓰는 사람도 있고, 마무리는 3000에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는 6000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숫돌 목공에 입문해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저거 구입해야 되니까. 연말을 한다면은 1000번과 6000번 이렇게 두 장의 숫돌이 있으면 될 듯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1000번, 6000번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졸리운 내용이었을 건데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연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에요. 숫돌의 표면을 보면 이게 숫돌이에요. 숫돌. 이게 연마 입자입니다. 연마 입자. 연마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초볼은 이렇게 연마 입자가 크고 마무리 숫돌로 갈수록 연마 입자가 이렇게 작아요. 아주 작기 때문에 곱게 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숫돌이에 비벼가지고 쇠를 갈아내는 거죠. 쇠를 갈아내는데 이런 연마 입자가 큰 숫돌에 연마를 하면 쇠는 이렇게 큰 스크래치가 나겠죠. 이렇게 표면에 날끝에 이렇게 큰 스크래치가 나요. 그리고 고운 숫돌은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날끝을 보면 이렇게 반듯할 것 같은데 이렇게 톱날처럼 돼 있어요. 톱날. 날끝이 톱날처럼 이렇게 여기에 연마하면은 날끝이 이런 식으로 거친데 고운 숫돌에 연마를 하면 날끝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 한번 보시면 아스팔트 위에 그 자갈이나 모래 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스팔트는 상당히 거칠죠. 이게 큰 그 아주 작은 자갈 같은 게 있으니까 표면이 아스팔트는 거칠죠. 그런데 벽돌이나 보도블럭은 표면이 좀 더 매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아주 고운 모래하고 섞었기 때문에 상당히 표면이 곱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팔트 위에 예를 들어 무, 당근 이런 거를 밀어버리면 그 표면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런데 보도블럭 같은 거에 밀면은 그렇게 스크래치가 크지는 않겠잖아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하는데, 예를 들어 중벌숫돌에서 연마를 하고 끝내버리면 날 끝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1000번에 그 연마를 하고서 종이 쫙 펴보면 종이 잘 잘려요. 종이가. 그러면 날카롭지 않느냐 하는데, 이렇게 큰 날끝에 이렇게 큰 톱날처럼 날끝이 돼 있으니까 사용하다 보면 이게 부러집니다. 이게 부러지고 하면은 이 부러진 단면은 굉장히 넓겠죠. 큰 날이 부러져 버리니까는 이 단면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빨리 날이 무뎌져요. 근데 이 톱날이 아주 작다 그러면은 이게 부러지더라도 그 단면이 여전히 아주 작기 때문에 날카로움을 오래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숫돌에 나를 연마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 부동 입자를 이용해라. 이 좀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숫돌즙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라, 이 말이 있는데, 이 숫돌즙이 부동이 안이불에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고 떠다닌다. 왜 우리 부유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부동이에요. 요 부동 입자라고 하는 거는 숫돌 위에서 떠다니는 연마 입자.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이렇게 갈면은 여기에 있는 큰 연마 입자가 숫돌에서 이탈을 합니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서져요. 이 잘게 부서진 부동의 연마 입자가 요 틈바구니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초 이 숫돌이 1000번이었다고 보면은 이 부동 입자가 이 틈바구니를 다 메꾸니까 1000번이 2000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연마를 하면 물하고 부동 입자가 섞여가지고 숫돌즙이 만들어지는데, 그 숫돌즙을 가지고서 연마를 하면 1000번 숫돌을 가지고서도 2000번 숫돌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 곱게 연마를 하는 대신에 연마 속도는 떨어지죠. 연마 속도는 확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날카로움은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연마를 해야 되냐? 1000번 숫돌에 처음에 연마할 때는 숫돌 위에 이렇게 날을 가지고 연마를 하면 숫돌즙이 생기겠죠. 초반에는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숫돌즙을 없애버려요. 숫돌 위에 있는 숫돌즙을. 그러면은 이렇게 큼직큼직한 연마 입자가 그대로 나라고 접촉을 하겠죠. 물로 숫돌즙을 씻어내버리니까, 부동 입자를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연마가 됐다, 날이 좀 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숫돌즙을 씻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 입자가 이 틈바구니를 메꿔서 곱게 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초반에는 연마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빨리 연마를 해야 되니까 물로 숫돌즙을 씻어가지고 연마를 빨리 하고, 어느 정도 연마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숫돌즙을
씻어내지 말고 그대로 이용해서 연마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숫돌이 1000번하고 6000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입자를 이용을 하면은 숫돌집을 가지고서 6000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숫돌집을 가지고서 연마를 했다면 2000번 숫돌을 거쳐서 6000번으로 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좀 앞서가시는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000번에서 6000번으로 숫돌을 바꿔주는데 어느 시점에 숫돌을 바꾸느냐,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숫돌을 이제 1000번에선 됐어, 6000번으로 넘어가야 돼.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자, 이게 처음에 연마를 해서 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대패라고 봐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대패가 움직이면서 나무를 깎아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달아요. 나무하고 이 부분이 접촉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대패질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대패날 빼가지고 날 끝을 보면 하얀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패질은 잘 돼요. 더 사용하면 이 부분이 이제 무뎌집니다. 이 부분. 그래서 날 끝이 이렇게 되버려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러니까 좀 크게 그리면 이게 1단계. 1단계에는 이렇게 뾰족한 날이 만들어지는데 2단계에서는 날이 이렇게 된다. 이게 2단계. 2단계까지도 대패질 잘 된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요만큼이 달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 시점에서는 대패 머리를 쳐가지고 날을 좀 더 빼줘야 되겠죠. 대패질 하다 보면은 처음엔 대패밥이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잘 안 나와요. 그 대패 위에서 대패가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머리를 쳐서 이거를 좀 더 빼줘야 됩니다. 이 날끝이 나무하고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이게 2단계. 3단계는 날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버린다. 이때부터는 나무를 못 깎고 대패질 하면은 그 힘만 들고 나무는 못 깎고 이렇게 됩니다. 날끝이 이렇게 둥글게 돼 버리니까. 이게 3단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날이 마모가 되는 거죠. 이 3단계가 되면은 이때는 연마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이 1단계처럼 날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 이렇게 됐을 때 주는 방법은 이 부분을 갈아 없애버리면 되죠. 이 부분을 갈아 없애버리면은 날이 날카롭게 1단계처럼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날은 짧아지면서 뾰족하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연마라는 겁니다. 연마. 그러면 자, 숫돌 위에
요만큼을 없앴어요. 요만큼을 숫돌이에 갈아가지고 요만큼을 없앴어요. 그렇지만은 날끝은 여전히 이렇게 둥글죠. 그 다음에 갈고 해가지고 요만큼을 갈았어요. 그러면 이제 뾰족하게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여기서 갈린 이 날끝에 쇠 부스러기, 영어로는 버라고 합니다. 버가 생겨요. 여기가 날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면 이쪽에 있는 쇠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날끝이 이렇게 둥근 게 있는 단계에서는 버가 안 생겨요. 날카롭게 돼야만이 버가 생깁니다. 천번 숫돌에 열심히 연마를 하다가 이 날끝을 뒷면을 이쪽을 만져보니까 화면이 그림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전 단계까지 녹화가 되고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녹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한참 10분 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기를 연마를 하면은 이때부터는 쇠가 갈리면서 이 날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버가 생긴다. 이 버가 생길 때 숫돌을 바꿔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돌을 다음번 고운 숫돌로 바꾸는 시점은 버가 생길 때 그 시점에 숫돌을 바꿔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패나 끌은 한쪽은 판판하고 한쪽은 경사져 있는 이런 외날 구조입니다. 외날. 이런 걸 외날이라고 하고, 부엌칼은 양쪽이 다 이렇게 연마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칼은 양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날인 칼은 이쪽을 1000번에 연마하고 반대편 이쪽을 1000번에 연마하고 다시 이쪽을 6000번에 연마하고 이쪽을 6000번에 연마하고 양쪽을 다 중벌 마무리 숫돌을 이용해서 다 연마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외날은 아까 내 마모가 되면은 날끝이 이렇게 둥글게 돼 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외날은 이 부분만 삭감을 시켜주면 되죠. 앞날만. 뒷날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뒷날은 가만히 놔두더라도 앞날만 연마를 하면은 뒷날이 판판하기 때문에 날끝이 날카롭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연마할 때마다 이쪽 1000번으로 연마했으면 뒷날도 1000번으로 연마하고, 또 6000번으로 연마했으면 뒷날도 6000번으로 연마하고,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뒷날은 최초 1회 구입해 가지고
끌이나 대패를 구입해 가지고 맨 처음에 한 번은 이쪽을 연마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공장에서만 나올 때는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앞날만 열심히 연마를 한들, 이쪽만 연마를 한들 뒷날에 스크래치가 있기 때문에 날 끝이 날카롭게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입해가 대표나 거를 구입했다 그러면 처음에 최초 1회는 뒷날을 연마하고 그 다음부터는 앞날만 쭉 연마를 해주면 된다. 그런데 앞날을 이렇게 연마하면은 이게 버가 이렇게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버가 넘어오면은 이 버를 없애줘야 되는데 버를 없애는 때는 보유하고 있는 가장 고운 숫돌, 우리는 1000번과 6000번이 있으니까 6000번으로 5에서 10회 정도 이쪽을 부비부비 해주면 이 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앞날을 또 연마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버를 없앨 때만 뒷날을 최초 1회 연마를 해준 다음에 상시적으로 연마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가장 고운 숫돌로 뒷날을 연마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연마할 때마다 이 뒷날도 1000번 숫돌에 연마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얇아지겠죠. 대편날 경우에 이렇게 얇아지면은 대편날은 대패집에 날이 끼워지기 때문에 날이 얇아지면은 헐거워져 버려요. 좀 오래 사용한 대패들 날이 대패집에서 헐거워 가지고 그 대패집에 뭐 사포를 넣네, 뭐 헐거우니까 사포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연마할 때마다 이 뒷날을 1000번 숫돌에 연마를 해버리니까 날이 얇아져 가지고 헐거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뒷날은 최초 1회만 연마를 해주고 버 떨궈주는 정도만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카롭게 연마하는 구체적인 방법, 연마 면적을 줄여라. 연마 면적을 줄여라. 여기서 우리 날을 한번 보죠. 이렇게 돼 있으면 나무를 깎는 거는 뭐예요? 날 끝입니다. 날 끝. 이쪽은 나무를 깎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목공 카페 같은 데 보면 끌이나 대편날 여기를 아주 거울처럼, 벽면이라 그러죠. 거울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책 같은 거 보여 가지고 글씨가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사진 올리면서 날 잘 갈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예요, 바보. 이쪽은 나무를 깎는 거하고 날 끝을 제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거친 숫돌로 마구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 둥그런 면이 이렇게 마모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삭감할 때는 거친 숫돌로 팍팍 갈아내는 겁니다. 그러고서 날 끝에 지금 예를 들어 이 각도가 25도다 그러면은 날 끝쪽을 여기서 날을 이렇게
25도로 연마를 하면 해서 이 부분을 다 없애면 그때는 날을 좀 들어요. 이렇게 30도 정도로 들어가지고 이 날끝만 연마를 해버리면 연마 면적이 확 줄어들잖아요. 이 부분을 연마할 때는 거친 숫돌에 연마했기 때문에 연마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거친 숫돌로 연마하니까. 거친 숫돌로 연마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이 날끝은 또 상당히 거칠죠. 그런데 5도 정도 더 날을 들어버리면 이 날끝만 연마를 하기 때문에 연마 면적이 확 줄어가지고 불과 스트로크를 뭐 한 20회 30회만 하더라도 금방 여기가 연마가 돼버립니다. 연마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마 면적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서양 날물들은 이게 다 기본이거든요. 그 연마 각도를 이 면을 베벨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머리 베벨 25도 이게 프라이머리 베벨이고, 세컨다리 베벨 여기에 이중각을 주죠. 이중각 날을 30도로 5도 정도 더 들어서 날끝만 연마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컨다리 베벨. 그것도 부족해서 마이크로 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각 연마하고 여기서 또 들어가지고 날끝만 아주 다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버핑, 가죽 버핑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습할 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왜 그 예전에 이발소에서 면도하기 전에 가죽에 이렇게 날을 비볐잖아요. 그게 날끝만 연마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끝만 연마하니까는 가죽은 또 굉장히 고운 연마 소재인 거죠. 곱게 연마하는. 그래서 날끝만 연마하는 거를 마이크로 베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세컨더리나 마이크로 베벨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프라이머리 베벨로 이 전체를 다 연마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못마땅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베벨 거친 숫돌로 25도 연마하고 날을 들어가지고 5도 정도 들어서 30도로 날 끝만 이렇게 연마를 해버리면 연마 면적이 확 줄어드니까 굉장히 곱게 연마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세컨더리 베벨도 1000번 연마해줘야 돼요. 프라이머리 베벨 연마할 때는 그 연마 속도가 빠른 다이아몬드 숫돌 같은 거로 연마를 하고, 세컨더리 베벨일 때는 1000번, 6000번 연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스트로크를, 스토리에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를 한 20회 정도만 하면 금방 날이 서요. 버가 넘어와요. 연마 면적이 이 날끝만 숫돌에 닿기 때문에 빨리 연마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죽으로 가죽의 날끝을 다시 연마를 해주면 연마 속도가 굉장히 연마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죽 버핑도 효과가 많아요. 네, 이 정도 할게요. 나머지는 거의 1시간 정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루하실 듯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실습을 통해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죽 버핑 이거를 적극 활용하시라, 이거하고 두 번째는 호닝 가이드요.
혼인 가이드가 뭐냐면 여기에서 날을 연마할 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땡기면은 올라가고 해가지고 반듯하게 연마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둥글게 이렇게 연마된다고 했죠. 혼인 가이드를 이용하면 여기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날을 딱 잡아주니까 이 연마각 일정한 연마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인 가이드를 가지고서 연마를 하고 점차 맨손 갈기, 맨손으로 가는 거를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혼인 가이드 없이도 맨손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맨손 갈기 하면 처음에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입니다.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USB 현미경이 있어요. 요즘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 싸져가지고 2만원 정도면은 USB 현미경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휴대폰에도 연결이 되고 컴퓨터에도 연결이 되는데 USB 현미경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연마한 다음에 날 끝을 한번 직접 봐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나는 분명히 보도 넘어왔고 날카롭게 연마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나무로 깎아보면 잘 안 깎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USB 현미경으로 날 끝을 보면은 날 끝이 어떻게 연마가 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USB 현미경을 이용해라. 처음에는 혼인 가이드를 이용해라. 그리고 가죽 도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아까 그 다음에 숫돌 평잡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숫돌에 날을 이렇게 갈면은 숫돌이 이렇게 파인다고 그랬죠. 여기에 아무리 숫돌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아무리 연마각을 일정하게 25도를 유지해 가지고 간들 숫돌 자체가 이렇게 둥그니까 이렇게 둥글게 갈려요. 이렇게 둥글게 갈리는 게 뭐가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1번 이렇게 둥글게 갈리니까 이 각도가 나는 여기서는 25도인데 이게 둥그니까 이쪽은 25도가 아니죠. 이게 고각으로 갈려버리죠. 여기가. 그래서 고각으로 갈리니까 날이 그만큼 덜 날카롭다. 둥글게 갈리면요 덜 날카롭다. 두 번째, 1000번 숫돌은 엄청난 그 6000번 숫돌에 비해서 덜 단단해요. 물러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그 파여버립니다. 그런데 6000번은 단단하니까 덜 파여요. 1000번은 이렇게 파이는데 6000번은 덜 파여요. 그러면 1000번에서 평을 잡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볼록 배불뚝이로 연마된 거를 6000번에서 연마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 있으니까 튀어나온 부분 여기만 연마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 연마가 돼요. 날 전체가 연마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숫돌이 판판하고 여기서도 숫돌이 판판하고 연마된 면이 판판하다면 1000번에서 6000번으로 와도 전체 면이 바로 연마가 될 건데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숫돌의 단면으로 대펜달의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6000번에서 연마를 하면 여기만 갈리는 거예요. 왜?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잡으려고 다 연마하다 보면 연마 시간이 6000번은 마무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마 시간이 길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만 연마되니까 이거 6000번에서 없애려고 연마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6000번에서 연마를
했는데 이 가운데만 연마가 된다, 갈린다. 그러면 언능 다시 1000번으로 넘어가서 숫돌평 잘 잡고, 숫돌평을 잘 잡고 이 배불뚝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서 판판하게 만든 다음에 6000번으로 넘어가야지 연마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배불뚝이로 되면은 연마 시간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숫돌평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숫돌평을 잡는 것도 잡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의 그런 평잡이 숫돌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아주 고가의 제품도 있고, 현무암 같은 것도 있어요. 현무암으로 이게 숫돌 평잡이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1000번, 6000번만 가지고 갔는데 숫돌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거 1000번 빌려가지고 1000번하고 1000번 두 개를 겹쳐가지고 숫돌끼리 비벼가지고 비벼서라도 이거는 반듯하게 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1000번하고 1000번끼리 이렇게 부비부비하면 두 개 거칠기가 똑같으니까 평 잡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현무암을 가지고서 숫돌평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얼추 이 정도네요. 이 정도를 머릿속에 두시고 실습하면서, 제가 실습할 때는 이런 부분 설명 안 드립니다. 바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바로 그 숫돌이에 날 연마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론 무장을 하시고 실습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